장쯔이는 한때 세계 무대로 뻗어나가는 중국 영화계의 독보적인 얼굴이었으며 천부적인 재능과 미모를 겸비한 상징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정적인 3번의 시련 앞에서 차례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해변에서 포착된 스캔들은 분방한 사생활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고 수년간 쌓아온 청순한 이미지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먹물테러 사건으로 그녀는 불륜녀와는 낙인이 찍혔으며 화려하게 빛나던 광고 포스터들은 검은 먹물에 더럽혀진 채 추하게 변해버렸습니다. 가짜 자선 의혹은 기부금 집행의 불투명함으로 인해 대중의 깊은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3가지 충격은 단순한 여론의 위기를 넘어 운명이 던진 가혹한 장난과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과연 여론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판을 짜고 움직인 설계자였을까요? 모든 성공의 대가가 따른다면 그녀가 치른 값은 무엇이었을까요? 할리우드 진출을 꿈꾸는 여배우의 자세에 대해 묻자 주윤발은 말을 잘 듣고 가르침을 수용하며 기회를 포착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말은 화려한 영광 뒤에 숨겨진 냉혹한 생존 법칙을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드는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001년 성룡의 47번째 생일 파티에서 장쯔이는 파격적이고 친밀한 행동들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5번의 입맞춤을 건네며 제가 바로 당신의 생일 선물이에요 라고 웃으며 속삭였습니다. 성룡은 환호하며 그녀를 안아올렸고 그녀는 그의 무릎에 앉아 과일을 먹여주거나 심지어 포도씨를 그의 입에 뱉어주는 등 영화보다 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연기된 대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영화보다 드라마틱하게 비춰졌습니다. 이튿날 관련 사진들이 신문 일면을 장식하며 여론이 들끓었지만 그녀는 어떠한 해명이나 사과도 없이 초연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것은 연예계에 발을 들인 그 순간부터 야망이라는 본능이 그녀의 내면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99년 장혜모 감독은 원래 탕리 일을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주인공으로 낙점하려 했으나 그녀가 거절하면서 그 기회는 장쯔이에게 돌아갔습니다.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 그녀는 시골 마을에서 2달간 상주하며 고군분투했고 마침내 모녀랑으로서 베를린 국제영화제 레드카펫을 밟게 되었습니다. 당시 장혜모 감독은 수상을 위해 무대에 오를 때 함께 나오지 말라고 당부했으나 그녀는 그가 발을 떼자마자 붉은 드레스 차림으로 뒤따라가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점했습니다. 트로피를 든 채 감독 곁에 선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나 강렬하여 연출자인 장혜모 감독조차 프레임 밖으로 밀려날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장혜모 감독은 크게 분노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가 이안 감독의 눈에 띄어 와우 장면 캐스팅으로 이어졌고 세계 시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당시 그녀의 실력을 의심하는 시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손이 찢어지고 피가 맺히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눈밭에서의 촬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작품을 통해 그녀는 오스카 무대에 당당히 입성하며 국제적인 스타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러나 성공의 가도를 달릴수록 그녀는 오직 노력에만 의지하기보다 점차 더 빠르고 위험한 경로를 탐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성룡과의 친분을 이용해 스캔들을 증폭시켰고 언론의 눈에는 점차 영악하고 뻔뻔한 모습으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가 분량을 차지하기 위해 장만옥을 영웅 촬영장에서 몰아내려 했으며 2046의 대본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선배의 회고로 출판권까지 가로챘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장만옥은 그녀가 문화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으며 금마장 시상식에서는 시상자가 끝내 그녀에게 트로피를 직접 건네주지 않아 현장이 싸늘한 정적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성실했던 배우에서 철저한 계산가로 변모한 그녀는 인맥과 여론을 조작하는 법을 익혔으며 지름길이야말로 가장 빠른 생존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의 대가로 그녀가 잃어버린 것은 동료들의 진심 어린 존경과 스스로 지켜내야 했던 도덕적 가치였습니다. 명성만으로는 갈증을 채울 수 없었던 장쯔이는 이제 재벌가라는 또 다른 정점을 정복하고자 했습니다. 2004년 홍콩 최고의 재벌가 자제인 곽계선과 길거리에서 열정적인 입맞춤을 나누는 영상이 삽시간에 유포되었습니다. 영상 속 2사람은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서로에게 깊이 빠져든 모습이었으며 그 애정의 기류는 화면을 뚫고 나올 듯 강렬했습니다. 무엇보다 대중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파파라치를 발견한 그녀가 당황하기는커녕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승리자의 여유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곽계선은 홍콩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난 때부터 모든 것을 거머쥔 황태자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장쯔이는 당시 전 세계적인 명성을 부가하며 배우로서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재벌가 자제와 톱스타의 만남은 언론을 통해 마치 현실로 구현된 한 편의 동화처럼 미화되어 보도되었습니다. 곽계선은 그녀에게 눈이 멀어 인종을 앞둔 조부를 뵙는 일조차 뒤로 한 채 그녀와의 데이트를 선택할 만큼 맹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낭만적인 사랑도 냉혹한 현실의 벽을 넘어서지는 못했으며 2년 만에 두 사람은 이해관계의 차이를 이유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곽 씨의 가문은 애초에 그녀를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그들의 눈에 그녀는 그저 평범한 배경을 가진 배우일 뿐이었습니다. 훗날 곽 씨의 가문의 며느리가 된 곽정정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로서의 명예를 갖추고 가정을 위해 헌신했던 것과 달리 장쯔이는 그들이 원하는 현모양처의 삶을 위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뜨거웠던 연애는 차가운 침묵 속에 마침표를 찍었고 곽회사는 여전히 미련이 남은 듯 모든 대외 활동을 중단한 채 은둔의 삶을 택했습니다. 강철의 여인이라 불리는 덩언니의 소개로 그녀는 곧 미디어 재벌 비비 네보와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는 수많은 거대 미디어 기업의 주주로서 당시 자산만 47억 달러에 달하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독신남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라기보다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적 만남에 가까웠습니다. 뉴욕의 어느 겨울밤 비즈니스 거물들이 모인 호화 호텔 파티에서 덩언니의 주선으로 그녀는 이혼 후 딸을 키우고 있던 40대의 노련한 비비 네보와 마주했습니다. 수많은 여인에 둘러싸여 있던 그였지만 장쯔이를 본 순간 곧바로 매료되었고 끊임없이 데이트를 신청했습니다. 점차 가까워진 두 사람은 2007년 1월 19일 NBA 경기장 맨 앞줄에 나란히 앉은 모습이 포착되며 세간의 관계를 공식화했습니다. 이후 장쯔이는 각종 비즈니스 석상과 세계적인 패션 행사에 언제나 비비 네보의 곁을 지키며 화려하게 등장했습니다. 2008년 두 사람의 로맨스는 절정에 달했고 장쯔이는 비비 네보와의 약혼 소식과 함께 1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를 당당히 과시했습니다. 언론은 그녀가 곧 세계적인 재벌가의 일원이 되어 파란만장했던 연애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세기의 결혼식을 손꼽아 기다리던 그때 예상치 못한 것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2009년 장쯔이는 비비 네보와 성 바르텔레미 섬으로 휴양을 떠났고 붉은 비키니 차림으로 해변에서 자유롭게 운동을 하며 애정 행각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곳이 충분히 사적이고 안전한 공간이라 믿었기에 상의까지 탈의한 채 과감한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심을 틈타 파파라치들은 숨어서 그 모든 은밀한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81장의 사적인 사진이 유포되자 국제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고 그녀의 청순한 이미지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완벽해 보였던 비비 네보의 이미지에도 금이 가기 시작하며 그가 바람둥이라거나 심지어 HIV에 감염되었다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비비 네보 측의 부인에도 의구심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곧이어 그가 실제로는 알려진 만큼의 자산가가 아니라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그의 자력은 상당 부분 부풀려진 것이었으며 심지어 약혼 전 장쯔이에게 이혼 시 단 한 푼도 챙길 수 없다는 가혹한 혼전 계약서 서명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재벌가의 문턱은 다시 한번 굳게 닫혔고 그녀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만이 남았습니다.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으며 연이어 더 큰 소용돌이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2009년 크리스마스 이브 베이징 한복판에서 괴한들이 그녀의 대형 광고판에 검은 먹물을 뿌리며 그녀가 유부남을 유혹하고 돈을 가로챘다고 비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소식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고 장쯔이의 명예는 다시 한번 진흙탕 속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한때 절친했던 조은기가 그녀가 유부남인 상하이의 자산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폭로하며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그 자산가는 이미 가정이 있는 몸이었으며 당시 그녀는 비비 네보와 헤어지기 전으로 한창 뜨거운 관계를 유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자산가는 장쯔이에게 온갖 귀한 보석을 선물하며 지극정성을 다했으나 결국 본처에게 덜미를 잡히며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상간녀라는 오명에 직면한 장쯔이는 즉각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선포했지만 여론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소문이 진실과 거짓을 뒤섞으며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그녀의 커리어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분노가 정점에 달한 사건은 바로 가짜 기부 스캔들이었습니다. 2008년 스촨 대지진 당시 그녀는 100만 위안 기부를 약속하며 국제무대에서 모금 활동을 독려했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년 뒤 그녀가 실제로 기부한 금액은 약속한 액수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녀의 자선재단 역시 유령재단이라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재무보고서 검토 결과 실제 기부액은 84만 위안에 불과했고 대중은 그녀의 기만적인 태도에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평판은 바닥으로 추락했고 광고는 끊겼으며 예정되었던 대역에서도 잇따라 교체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외면하던 절망적인 순간 잡지 편집장 소망만이 그녀의 곁을 지키며 다시 잡지 표지에 세우는 등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소망의 세력이 약해지자 장쯔이는 함께 찍은 사진에서 그녀를 냉정하게 잘라내며 계산적이고 비정한 인물이라는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려 애쓰던 시기, 그녀는 MC 사베이님과 소박하고 따뜻한 사랑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월드스타인 그녀가 골목에서 국수를 먹는 소탈한 모습에 대중도 잠시 마음을 열었으나 두 사람의 신분 차이와 양앙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이별했습니다. 2015년 그녀는 드론을 이용한 화려한 구애 끝에 록 가수 완폰과 결혼하며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듯 보였습니다. 이후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현모양처이자 자애로운 어머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며 과거의 날선 이미지를 지우려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혼 생활마저 2023년 말 대중의 충격 속에 합의 이혼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장애모의 뮤즈에서 세계적인 스타에 이르기까지 장쯔이는 커리어와 사랑, 그리고 자신의 운명에 모든 것을 걸고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녀는 신화 속 여신처럼 추앙받기도 했고 추악한 진흙탕 속에 처박히기도 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무대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는 야망과 탄탄한 실력, 그리고 끊이지 않는 논란은 지금의 독보적인 장쯔이를 만든 핵심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렇다면 장쯔이는 과연 가혹한 여론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아니면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승부사였을까요? 여러분이 그녀라면 명예로운 삶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찬란한 영광을 택하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진솔한 생각을 들려주시고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